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산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접근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주식회사 CY의 김진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 순서는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뷰티 시장의 트렌드와 이슈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솔루션들, 그리고 이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기대 효과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CY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CY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글로벌 넘버원인 SAP와 클라우드 시장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구글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IT 서비스의 최신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을 발굴하고 고객과 파트너가 함께 꿈꾸는 새로운 IT 생태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창업한 저희 CY는 IT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IT 소프트웨어 기업이 왜 K-뷰티 엑스포에 이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산업계의 비즈니스들이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비대면 전환 시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IT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K-뷰티 그리고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6년 12월에) 국내 최고의 SAP 기업인 BSG 파트너스로부터 스핀오프한 우리 CY는 SAP 그리고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aa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와 클라우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정보화의 기술과 트렌드는 글로벌 시장에서부터 그 속도를 따라가기 버거울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해해 가고 있습니다. CY는 이러한 세계적인 IT 트렌드를 국내 기업이 발빠르게 캐치하여 내재화하고 이를 통해 가시적인 경영성과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CY의 비즈니스 도메인입니다. 기본적인 클라우드 기반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SAP ERP 비즈니스,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SaaS 플랫폼 비즈니스와 코스247이라고 하는 화장품 개발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IT 토탈 아웃소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 기업들과 공공기관과 함께 하고 있고요. 기존 고객들에게는 혁신의 가속을, 그리고 신규 고객에게는 즉각적인 비즈니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IT 기업들과 더불어 협회, 연구소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산업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소개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엔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뷰티 마켓의 트렌드와 이슈를 간략하게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즉 월드 뷰티의 마켓 트렌드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요. 밀레니얼 세대 이후에 또 Z세대가 탄생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소비 트렌드는 확실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 이미지의 시대, 그리고 개인화되어 있고 우리 약간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런 소비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실제로 2050년에는요 60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약 2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산과 소득을 갖춘 시니어의 증가로 인해서 안티에이징이라든지 코스메티컬 산업의 성장세가 도드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디 브랜드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의 니즈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플랫폼이 급성장을 하면서 이 다양한 소비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시도할 수 없는 약간 인디 브랜드의 급성장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단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불어 맞춤형 화장품이 상당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K뷰티 마켓의 채널들도 다양하게 변화가 됐는데요. 방판으로 시작됐던 프리미엄 시장, 그리고 다양한 1세대, 2세대, 3세대의 원 브랜드 샵, 그리고 최근에는 H&B 스토어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K뷰티 마켓 역시나 제품과 가격, 그리고 채널, 소비 취향의 다양화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트렌드 변화뿐만 아니라 마켓의 성장도 비약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2019년 K뷰티의 국내 총생산 및 책임 판매 업체 현황 자료를 보시면은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19년 약 16조 원에 이르고요. 최근 2021년까지에는 22조 원까지 급격하게 확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판매 업체 수와 브랜드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2020년 현재는 제가 최근 확인한 통계 자료로는 브랜드 수가 약 거의 2만 개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화장품의 2019년도 수출액은 약 6.5억 달러로서 세계 4위 G4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부분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시아나 미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수출 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기업 중심의 K뷰티의 성장이라는 한계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코로나19, K뷰티에는 기회 혹은 위기. 사실은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다양한 기업들에서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해외 수출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국내 생산과 여러 가지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수출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약 48.8%나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2020년 화장품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K뷰티 시장도 약 2022년에는 22조 규모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컬처의 성장세에 힘입어 K뷰티 역시나 마찬가지 이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이 재고도가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품질, 가격,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은 K뷰티는 LG나 아모레 같은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경쟁력을 필두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화권 비중은 역시나 높지만 동남아나 유럽, 러시아 등 다양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OEDM 제조사의 해외 현지법인 진출 러쉬로 중국과 미국, 러시아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K뷰티의 기회 뒤에는 이 성장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위기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이 나고야 의장서와 같은 글로벌 화장품 원료와 환경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진출의 러쉬를 통해서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9년도에 국내 탑티어, 탑2죠. 아모레와 LG의 점유율은 국내 화장품 생산량의 약 6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과 특정 제품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실제 다양한 채널에 다양한 중소 브랜드, 강소 브랜드의 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OEDM 업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탑2인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의 점유율이 약 11%에 그치곤 있지만 그 외의 중소기업들과는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 흔히들 압정형 모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압정형 모델이 아니라 실제 피라미드 모델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최근 뷰티 전문 매체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20년도 상반기 화장품 기업들 82개사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실적들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시대의 이 수출 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의 이면은 특정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있다는 약간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시장에서 일본이 우리 한국의 수출을 역전을 했죠. 일본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 ODM사의 해외 진출에 따른 해외 제품에 대해 기술력 향상을 이 중국 시장이 최근에는 자체 기술력 확보에 나서면서 ODM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조 그리고 개발 영역에서의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코로나19 이슈로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디지털 전환,
또 콜마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플랫폼 서비스로 기업 변신을 선언했듯이 다양한 대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 단순히 이들 기업을 위한 온라인 세일즈, 어떻게 보면 CRM의 단순한 솔루션 서비스이지 않을까,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플랫폼의 역할을 과연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웹 기반 일반형, 일방향 포털 서비스들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제 K-뷰티 제조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점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하고 견적문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나아가서 이들 플랫폼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매칭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은 부재하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FA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좀 생소한 단어이실 것 같습니다. 자, FAS는 Factory as a Service, 즉 서비스형 공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기업이 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들 중에서 SaaS라고 하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건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하고요. FAS는 말 그대로 Factory as a Service, 서비스형 공장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 하나로 나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전체 생산 주기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시대에 MOQ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 주도로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산 시설을 자동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제조 시설들을 다양하게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요. 이 AI나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ERP, 그 다음에 MES, CPS 같은 다양한 솔루션들이 탑재된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이 공급 측면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결국 비즈니스는 뭡니까?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이 수요 창출된 부분들과 이 스마트 팩토리의 공급 부분을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것이 결국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NPD 시스템, 즉 New Product Development라고 하는 신제품 개발 시스템을 통해서 수요를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팩토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수요와 공급을 매칭, 조정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이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실제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고 또 K-뷰티를 이끌어 나가는 K-뷰티의 제조 기업들과의 매칭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장품 산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공유 경제를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뷰티는 실제적인 퀀텀 점프를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팩토리 에즈 서비스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좀 단순하게 제가 색깔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노란색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ERP, MES 등등의 소프트웨어로 구축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쪽 부분을 통해서 실제 우리는 공급을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이시는 빨간색 화면이 NPD 시스템, 즉 New Product Development,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오더를 받는, 오더 매니지 시스템이라고 하죠. 오더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파란색 화면이 네트워크 팩토리 플랫폼, 네트워크 팩토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수요와 오른쪽에 있는 공급을 매칭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NPD 시스템과 그리고 네트워크 팩토리 시스템을 ERP, MES, CPS 시스템을 구축한 화장품 제조 공장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 실시간 생산 현황 및 생산 전반의 주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게 됩니다. 자, 이 FAS의 시스템 그 아키텍처는 사실은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CY에 연락 주시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설명드렸던 NPD 시스템과 네트워크 팩토리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세 가지의 레이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오늘 NPD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CY가 개발한 MPD 시스템입니다. 국내 유일 화장품 개발 솔루션인 코스247은요, 국내 대형 브랜드 기업 A사의 약간 12여 년간의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제품의 생산주기 매니지먼트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운영했던 노하우를 통해서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의 화장품 주문 관리 및 신제품 개발 플랫폼입니다. 이 코스247은 신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한 MPD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요. 제조 포털과 브랜드 포털을 통해서 공급 제조사의 신규 세일즈 채널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코스247이 제공하는 MPD 시스템은 CDS,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시스템과 MDS, 매니팩처러 디벨롭먼트 시스템, 이렇게 고객사와 공급사의 시스템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화장품 브랜드사, 책임 판매업자, 인플루언서 같은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의 다양한 제품 이력 관리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사와 공급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통해서 제품 개발의 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시스템, MPD 시스템의 이 캡처 화면인데요. 이 프로젝트 현황 관리라든지,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생성, 그리고 신규 기획과 의뢰서 작성, 그리고 이 공급사 역경매 매칭을 통해서 협력사를 선정하는 단계, 그리고 표준화된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엔드투엔드,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실제 출고까지 이루어지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공급사의 시스템입니다. MDS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했는데요. 제조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고객사들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규 고객사의 의뢰서들을 조회를 하고 바로바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경매 시스템을 통해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점이 포착이 되게 될 거고요. 또한 고객사와 이 공급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역시나 마찬가지 지원하게 됩니다. 공급사 시스템 화면입니다. 실제로 의뢰서를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 화면 내에서 바로바로 제안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협력사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고객사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를 엔드투엔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기대 효과입니다. 실제로 이 코스247에 대한 기대 효과라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솔루션, 팩토리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이 K뷰티의 퀀텀 점프를 이루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저희 비전인데요.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전 공정의 자동화, 그리고 이 FAS 시스템을 통한 공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도 도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와 국내 기술의 격차를 좀 더 완화를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스메틱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아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이 뒤처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계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 산업계 역시 마찬가지.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반드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K뷰티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견인을 통한 정보화 기술 혁신 부가가치 극대화,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과 신규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FAS라는 시스템도 많이 생소하실 거고, 스마트 팩토리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MPD 시스템, PLM 시스템, 네트워크 팩토리 시스템, 사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은 조금 더 손쉽게, 그리고 쉬운 단어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산업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접근 방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